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배우 김혜수 씨 모친이 지인들에게 13억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혜수 씨는 어머니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그동안도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도 모르는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는데요. 2012년에는 당시 김혜수 씨의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빚이 컸고 그동안은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도왔지만 더 이상은 어찌할 수가 없어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김혜수라는 이름을 믿고 빌려줬죠. 억울한 마음이 알겠지만 문제의 책임은 자식인 김혜수 씨가 아닌 당사자인 김혜수 씨의 엄마에게 있습니다. 당당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혜수 씨답게 저는 그렇게 이번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식은 전당포에 맡기는 보증품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본 무역 제재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참 답답한 마음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답답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붉은 수돗물 사태입니다. 붉은 수돗물이 지난 5월 30일 발생해서요. 지금 40일이 지났는데도 명확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붉은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까지 어제 나온 상황이에요. 수돗물 직접 피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 원장이신 이덕환 서강대 화학커뮤니케이션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 화학과 교수님이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 전화 인터뷰는 한번 했었는데 오늘부로 교수님을 생생경제 화학 선생님으로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좀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붉은 수돗물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안 나온 거 맞죠? 예, 인천 지역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네.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고요. 네. 원인은 자꾸 굉장히 그 어려운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 사실 그냥 붉은 수돗물이 아니라 녹물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녹물.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 환경부나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가 이 붉은 수돗물이라는 좀 정체불명의 네. 어렵게 보이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납득할 수 없도록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녹물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2012년에 경기도 남쪽의 어느 지자체의 그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붉은 수돗물이라는 말을 처음 썼더라고요. 네. 짐작컨대 녹물이라는 말이 너무 좀 식상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멋있는 말을 만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요, 이런 문제.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일부 언론에서는 적수, 붉을 적자를 써가지고 적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정체불명의 말을 씀으로써 주민들은 더 불안해요.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정체 모를.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붉은색이 무엇 때문에 붉은색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녹물이라는 옛날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말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에서 생긴 사고죠. 사고는 이 기술적인
실수하고 네. 행정적인 실수가 겹쳐버린 겁니다. 기술적인 실수와 행정적인 실수가 겹쳤다. 이제 예. 원인 이야기를 해주실 예. 텐데 그 전에 이제 정리를 제가 해보면 붉은 수돗물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녹물이다. 예.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사진 찾아봤더니 제가 아주 자주 봤던 그냥 그 녹물이더라고요. 저 그렇죠. 붉은색인 줄 알았는데. 예,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네. 사고입니다. 네, 자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원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술적인 실수는 뭐였습니까? 기술적인 실수는 이제 그 5월 말 직전에 인천의 수돗물이 사실은 팔당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팔당댐에서 대형 송수 관로를 통해서 인천의 정수장으로 물을 원수를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정수를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이 배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서울 쪽에 그 정수장에서 그 예방 정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천 쪽의 정수장에다가 원수가 가지 않을 테니까 다른 원수를 대체해서 써라라고 연락이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인천에 있는 공천 정수장이라는 데가 일시적으로 수돗물 생산을 멈추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가정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기술적인 실수는 그건 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그 공천 정수장으로 정수된 물을 보내는 관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관로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평소에 흐르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물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수압을 너무 높게 조절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량의 물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그 관로 안에 있던 물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게 엎친 데 덮친다고 공천 정수장의 저수조도 청소를 안 한 저수조에다가 갖다가 그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교수님 제가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천의 수돗물은 팔당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서울에서 조금 서울 정수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좀 공급을 해라. 예. 그랬는데 그 통로가 이제 공천 정수장인데 예. 이 공천 정수장이 청소도 안 돼 있었고 예. 흐름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녹이나 그런 이물질이 같이 씻겨 내려온 거죠. 그렇죠. 자, 그게 기술적인 그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공천 정수장의 저수조에 물의 탁도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계기도 고장이 났었다고 그래요. 탁도계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인재입니다. 물을 100% 인재다. 역류시킬 적에 수압 조절을 잘못해서 생긴 네. 일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적인 실수는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이 녹물이 나온다고 신고를 했는데 네. 인천시장부터 뭐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늘 녹물을 봐서 그런 거 그런 건지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녹물이 나오면은 중간에 우리 다니다가 보면은 왜 이 화재용 소방전이 있잖아요. 네. 거길 통해서 물을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물을 빼내면은 녹물이 가정까지 가기 전에 좀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쓰고 그다음에 더 심각했던 거는 인천시에서 수돗물을 수질 체크를 한다 그러면서 철 성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녹물인데 철 성분이 검출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독성 물질이 더 정체불명의 물질이 들어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더 커졌겠네요. 그렇죠. 주민들은 더 불안해졌고 그 환경부나 인천시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결국은 녹물이었습니다. 결국은 녹물이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왜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이 녹물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를 않고 네.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수질 검사도 간이 수질 검사를 했는데 엉터리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녹물이고 녹물 냄새가 나는데 네. 철 성분은 안 들어있다 이런 엉터리 발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한 달 가까이 문제가 지속되니까 이제 주민들의 불안감, 불만은 더 커지죠. 엄청나게 폭발을 해버린 거죠. 이런 사태가 지금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교수님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확실히 이 붉은 수돗물은 녹물이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녹물이 우리에게 인체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는 붉은 수돗물에 더 나쁜 게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녹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죠. 그렇죠. 조금 가라앉혀서 먹는 방법도 있고 요새 뭐 필터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네. 걸러서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조금 기다리면 또 괜찮아지는 건데 이거를 조처를 안 해놓으니까 한 달 이상 계속 녹물이 반복적으로 공급이 됐고요. 주민들은 이게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녹물이라고 알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녹물은 철 성분은 들어있지 않은 붉은 수돗물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환경부도 그렇고 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붉은 수돗물은 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좋아하는지 네. 정부가. 그리고 그 간이 그 수질 검사는 잘못한 거였죠. 근데 그 실수가 바로 잡혀지지를 않고 한 달 가까이 계속 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환경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녹물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약간의 알루미늄, 네. 그다음에 이 관로에서 녹아나온 그 망간 이런 것들이 아주 극미량이 들어있는 그냥 정말 표현이 거칠지만은 그냥 평범한 녹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해를 얼마만큼 끼치느냐잖아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네. 평범한 녹물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 녹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필터를 통해서 정수기 요새 많이 있으니까 네. 간단한 정수기를 통해서 녹이 빠져나간 맑은 물은 안전하다? 마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발암 물질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의 얘기예요. 다른 지역 물레동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충남 청양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우라늄은 그 대형 정수장에서는 감시 품목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의 수돗물에는 우라늄이 들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양 지역에는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네. 그냥 지하수를 간단하게 간이 정수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 우라늄이 좀 많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우라늄은 사실 몸에 좋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강암 속에는 우라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하수에는 우라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라늄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우라늄을 걸러낼 수 있는 역삼투 정수시설을 설치를 해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한 3,000명이 그 사용하는 정수장인데 간이 정수장인데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촌 지역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역삼투 정수기를 꺼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 네. 이 우라늄이 검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인재네요.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지 못한 결국은 관리 실패라고 봐야지 되겠죠. 네.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수돗물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천 서구의 수돗물이 아니라 예. 충남의 수돗물이었고 예. 이건 이미 정부에서 알고 있어서 정수기를 설치해 줬는데 이제 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그걸 활용을 안 했던 활용을 거죠. 안 하고 예. 껐다는 거. 예. 그럼 그 정수기를 틀기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군요. 이렇게 자세히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떤 원인이었는지 진짜 실태는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건 녹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부터가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정말 개개인이 필터 설치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임시 방편이고요. 네. 그 인천시하고
그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죠.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 게 정수장 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소비자들한테까지 그 수돗물을 전달해주는 송수관도, 네. 그 상수도관이죠. 상수도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좀 고질적인 문제죠. 한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노후된 20년 이상 돼서 녹이 많이 쓸어서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그 상수도관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걸 지속적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청소만이 아니라 바꿔줘야 한다. 노후 관로는 이제 청소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새 것으로 바꿔줘야지 되고 그 새 것이 좀 녹이 덜 쓰는 그 상수관을 사용하도록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돗물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를 그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소비자들도 인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비용을 내더라도 예를 들어 뭐 세금으로 내든 뭐 이용료를 내든 그렇죠. 뭘 내더라도 이 수돗물을 깨끗하게 해서 안전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사실 우리가 물과 공기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건 소비자가 부담하건 누군가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숨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네요. 네. 참. 그럼 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특별하게 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 다르고 네. 이 상수도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도관을 묻더라도 상수도관을 묻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땅 속의 상태에 따라서 그 빨리 녹이 쓸 수도 있고 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20년 이상 쓰면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썼으면 많이 썼네요. 그렇죠. 네. 좀 교체해 줘야겠네요. 네. 아니 지난 8일이죠. 지난 8일 날 안 그래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한 질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환노위에서 정부가 이 붉은 수돗물, 그러니까 논물 사태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수도관 교체에 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정수장도 이제 좀 고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큰 정수장들을 보시면은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붕이 없는 정수장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정수장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걸 다 지붕을 덮고 그다음에 정수 설비도 현대화를 시켜야죠. 그렇네요. 그럼 물탱크는요, 교수님? 물탱크는 참 난처한 겁니다. 물탱크가 왜 들어오게 되었는가부터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70년대 초부터 연탄 난로라는 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석유를 경유를 사용하는 석유 보일러를 사용을 했죠. 그 연탄 보일러하고 석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는 그 물이 공급이 안 되면은 잘못하면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않았어요. 그래서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장을 가정집에 그러니까 연탄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를 쓰는 집에는 지붕에다가 물탱크를 얹어놓고 항상 거기서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주민들이 자기 집 지붕 위에 물탱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냥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이 거기다 물탱크를 얹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는 많은 가정에서 그 물탱크 관리를 못해가지고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부 가스 보일러를 쓰시잖아요. 가스 보일러에는 전자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이 끊어지면은 보일러가 자동으로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물탱크의 필요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수도 시설도 훨씬 좋아져 가지고 단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자주 되지 않고 수압도 충분히 높아져서 네. 일반 가정집 또는 빌라 이런 데에는 한 3층, 5층 정도 집에는 이제 더 이상 물탱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수 시스템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물탱크를 전부 없애겠다 그랬는데 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물탱크를 많이 없앴고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그런데 대형 아파트, 네. 고층 빌딩 이런 데는 수도국에서 주는 수압 가지고 꼭대기층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법으로 네. 그 대형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은 1년에 2번 이상 정밀 세척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도 충분히 그 깨끗한 수돗물을 쓰실 수 있고요. 네. 좀 신경이 쓰이시면은 단지 내에서 합의를 해서 조금 더 자주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네. 그 주민들이 그 부분은 수도국 관할이 아니고 그 사용자 측의 부담입니다. 네. 그거는 좀 그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정수장에 뚜껑 달아라. 예. 두 번째 수도관 20년 넘으면 바꿔라. 세 번째 물탱크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없앨 수 없으면 깨끗하게 청소해라. 예. 아니 이렇게 명확한데 왜 인천시 이 문제는 이렇게 명확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렇게 두렵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진짜 안타까운데요? 이런 그 실수 네. 그 실패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수돗물이 나쁘다고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수돗물 특히 서울시의 수돗물은 생산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런데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 가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 이제 생수가 늘어나면서 생수를 공급하는 쪽이나 또는 생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꾸 수돗물을 상대적으로 폄하하게 되죠. 아 그리고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뉴스들 예. 때문에. 이런 뉴스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생수를 자꾸 찾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정신을 그러게요. 차려야죠. 그렇네요. 지금 7105님이 정부 지원금, 금융권 이자 이런 것들 민생과학기술에 쓰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수돗물 관리하고 연구하고 교수님처럼 화학 전공 하시는 분들한테 연구자금 주란 얘기인 것 같아요.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네.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잘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만 잘 해주고 예산만 충분히 투입을 해주면은 네. 모두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교수님 같은 분을 화학 선생님으로 만났으면 제가 화학 전공할 만도 했겠네요.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 시민들이 조금 이 방송 들으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덕환 서강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피자는? 엄마